경기도의 어느 한산한 법원 앞 오후에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는 그곳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온다. 올해로 43이 된 남자의 어깨는 계절에 맞지 않게 잔뜩 움츠러들어 있다. 그의 등 뒤로는 조금 전까지 법적인 아내였던 그러나 이제는 남이 되어버린 한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멀어지고 있다. 두 사람은 방금 합의 이혼 확인서에 도장을 찍었다. 불륜도 도박도 폭력도 없었다. 그저 서로를 너무나 연민했던 두 남녀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서 기진맥진하여 손을 놓아버린 결과였다. 그 벽의 이름은 다름 아닌 가족이었다. 남자는 마른 세수를 하며 하늘을 올려다본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를 짓눌러 왔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38의 남자와 35의 여자.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 사회생활에 치이고 인간관계에 지쳐있던 남자에게 여자는 늦가을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잔잔한 위로였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깊은 우물처럼 속이 깊었던 여자를 남자는 진심으로 사랑했다. 여자 역시 투박하지만 성실한 남자를 믿고 의지했다.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을 때 두 사람은 늦게 만난 만큼 남들보다 2배로 아끼며 살자고 맹세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는 자신들의 앞날에 어떤 먹구름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비극의 서막은 상견례 날 장모와의 첫 대면에서부터 예견되어 있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외동딸을 키워냈다는 장모는 사위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귀한 내 딸을 데려가니 고맙고 미안하다며 평생 아들처럼 생각하겠다며 남자의 두 손을 부여잡는 장모의 모습에 남자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다짐했다. 외롭게 살아오신 분이니 친어머니 이상으로 잘 모셔야겠다고. 하지만 그 아들처럼이라는 말이 당신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새로운 소유물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갈등은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부터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직장과의 출퇴근 거리를 고려해 회사 근처의 아파트를 알아보던 부부에게 장모는 단호하게 제동을 걸었다. 당신이 사는 동네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었다. 반찬도 해주고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봐줘야 하는데 멀리 가서 어떻게 살 거냐는 명분이었다. 여자는 난처해했지만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린다며 남자를 설득했다. 남자는 아내의 효심을 존중해 100번 양보하여 장모의 집 근처로 신혼집을 얻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 장모의 간섭은 마치 거미줄처럼 부부의 일상을 촘촘하게 휘감았다. 장모는 시도 때도 없이 부부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 출근 준비로 분주한 아침에도 예고 없이 들이닥쳐 냉장고를 열어보며 식재료를 검열했고 주말에 늦잠이라도 자고 있으면 게으른 것들이라며 혀를 차고 이불을 걷어찼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사생활을 존중해달라고 오시기 전에 연락이라도 달라고 부탁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장모의 노여움뿐이었다. 딸 집에 엄마가 오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하냐며 사위가 장모를 남 취급한다며 며칠씩 곡기를 끊고 들어눕는 통에 결국 무릎을 꿇고 비는 것은 언제나 남자의 몫이었다. 단순한 방문이었다면 참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진짜 문제는 장모의 왜곡된 신념과 꺾이지 않는 고집이었다. 장모에게 상식이나 논리는 통하지 않았다. 오직 당신의 생각만이 법이고 진리였다. 한 번은 남자가 심한 감기 몸살에 걸려 병원에 가려 했을 때였다. 장모는 병원 약은 독해서 몸을 버린다며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는 어디선가 받아온 정체불명의 부적을 태운 물을 마시라고 강요했다. 현대의학을 믿는 남자가 이를 정중히 거절하자 장모는 어른이 정성을 들였는데 무시한다며 그 뜨거운 물이 담긴 대접을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깨진 사기 그릇 파편과 흥건한 물 그리고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붓는 장모 앞에서 아내는 울면서 남자의 옷자락을 잡고 애원했다. 제발 한 번만 마시는 신용이라도 해달라고. 겁에 질린 아내의 눈빛을 보며 남자는 결국 굴복하고 말았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비릿하고 찝찝한 잿물보다 아내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 상황이 더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장모의 통제 욕구는 부부의 경제권에까지 손을 뻗었다. 너희는 아직 어려서 돈을 모을 줄 모른다며 월급을 가져오라 요구했고 남자가 이를 거부하자 장모는 딸을 들들 볶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장모의 전화 테러에 시달리던 아내는 결국 남편 몰래 적금을 깨서 장모에게 건넸다. 장모는 그 돈으로 사위와 상의도 없이 다단계와 유사한 건강식품 사업에 투자를 감행했고 결과는 뻔한 파국이었다. 피 같은 돈이 공중분해 되었음에도 장모는 당당했다. 다 너희 잘되라고 불려주려 한 것이라며 운이 안 좋았던 걸 어쩌라는 거냐며 돈 몇 푼 잃었다고 부모에게 눈을 부라리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남자는 그때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돈을 잃어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그 뻔뻔한 태도, 사위를 인격체가 아닌 당신의 부속품 정도로 여기는 그 오만함에 질려버린 것이었다. 남자가 짐을 싸서 나가려 하자 아내는 남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오열했다. 엄마가 외로워서 그렇다고 평생 나 하나만 보고 사셔서 집착하는 거라고, 자신이 더 잘하겠다며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고 빌었다. 아내의 처절한 눈물에 남자의 마음은 다시 허물어졌다. 그래, 아내가 무슨 죄가 있겠는가. 저 사람도 중간에서 죽을 마실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참아보자. 남자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지옥 같은 일상으로 걸어 들어갔다. 하지만 인내심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장모의 고집은 나이가 들수록 아집을 넘어 망상에 가까워졌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부부에게 장모는 산부인과 진료를 금지했다. 병원에 가서 기계를 들이대면 멀쩡한 아이도 떨어진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였다. 그러면서 검증되지 않은 한약방에서 지어온 약을 억지로 먹였다. 아내는 그 약을 먹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구토를 했지만 장모는 몸 안에 독소가 빠지는 명현현상이라며 멈추지 않았다. 남자가 몰래 약을 버리다 들킨 날 집안은 또 한 번 쑥대밭이 되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다. 아내가 어렵게 임신을 했다. 하지만 유산기가 있어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 의사는 입원을 권유했지만 장모는 병원은 사람 잡는 곳이라며 기어코 아내를 당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남자가 미친 짓이라고 당장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장모는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사위를 쫓아냈다. 내 딸이다. 내가 낳고 키운 내 딸이니 내가 너보다 내 딸 몸을 더 잘 안다며 문전박대했다.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남자는 두 주먹으로 문을 치며 울부짖었다.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이러다 큰일 난다고, 당신 딸 죽일 셈이냐고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남자에게 걸려온 전화는 아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아니었다. 힘없이 꺼져가는 생기를 잃은 목소리였다. 하혈을 너무 많이 해서 구급차에 실려가는 중이라는 연락이었다. 남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아이를 잃은 뒤였다. 수술실 앞에서 만난 장모는 죄책감은커녕 사위를 보자마자 원망을 쏟아냈다. 내가 기가 새서 애가 못 버티고 나간 거라고, 어디서 못된 사위가 들어와서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고 악담을 퍼부었다. 그 순간 남자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분노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완벽한 체념, 그리고 끝이라는 명확한 확신이었다. 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 지독한 아집은 꺾이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나와 내 아내는 평생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남자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병실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았다.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텅 빈 눈동자. 그가 사랑했던 맑고 따뜻했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어머니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 영혼까지 파먹힌 껍데기만 남아 있었다. 남자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고 나직하게 말했다. 우리 그만하자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아내는 놀라지 않았다.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 초점 없는 눈동자를 천천히 굴려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그들의 결혼 생활이 이미 지옥이라는 것을. 하지만 천륜이라는 이름 때문에, 홀어머니를 버릴 수 없다는 죄책감 때문에 차마 도망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아내는 미안하다고, 나 때문에 당신이 너무 힘들었다고, 어서 가서 살라고, 나 같은 건 잊고 제발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남자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사랑해서 헤어진다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남자는 깨달았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주어야만 하는 잔인한 순간이 온다는 것을. 자신이 아내 곁에 있는 한 장모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아내는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었다. 남자가 떠나는 것만이 이 지옥 같은 싸움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장모는 끝까지 사위를 저주했다. 배은망덕한 놈이라며 나가서 얼마나 잘 사나 보자며 소금을 뿌렸다. 남자는 그 소금을 온몸으로 맞으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제는 화를 낼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짐을 빼던 날 아내는 장모 몰래 아파트 벤치에 앉아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5년이라는 시간, 행복보다는 고통이 더 많았던 시간이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만큼은 진심이었다. 아내는 남자의 손에 작은 편지 봉투를 쥐어주었다. 그 안에는 결혼 예물로 했던 반지와 장모 몰래 꼬깃꼬깃 모아둔 비상금이 들어있었다. 엄마가 알면 뺏어갈까봐 숨겨두었다는, 이거 가지고 가서 맛있는 밥이라도 사 먹으라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우리 엄마 용서하지 말라고 나도 엄마 용서 안 한다고 그냥 불쌍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해 달라는 아내의 마지막 부탁에 남자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남자가 뒤를 돌아 걸어갈 때 등 뒤에서 아내의 참았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남자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뒤를 도는 순간 두 사람은 다시 그 지옥으로 장모라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법원을 나오던 오늘 하늘은 야속하게도 너무나 맑았다. 옆자리에 앉아 판사의 질문에 건조하게 대답하던 아내의 메마른 얼굴이 남자의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는다. 도장을 찍고 나오는 길 아내는 남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다음에는 나같이 가정이 불안한 사람은 만나지 말라고. 그저 간섭받지 말고 사랑만 받으면서 살라고. 남자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며 돌아설 뿐이었다. 차에 올라타 룸미러로 비친 아내의 모습은 작고 초라했다. 택시를 타지 않고 터덜터덜 걸어가는 아내의 좁은 어깨 위에 내려앉은 친정엄마라는 이름의 무게가 평생 벗을 수 없는 족쇄처럼 보여 남자의 가슴은 미어질 듯 아팠다.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에 누운 남자는 이제야 실감이 난다. 장모의 고집을 이기지 못한 자신이 패배자인지 아니면 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도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장모가 승자인지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이 부부는 그 싸움의 처참한 피해자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사랑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남자는 43이라는 나이에 너무나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다. 그는 생각한다. 어딘가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고.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그리고 부모의 간섭 때문에 고통받는 부부가 있다면 사랑해서 참는다는 말이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을 더 병들게 할 수도 있음을 너무 늦기 전에 깨달으라고. 남자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보낸다. 비록 우리는 이렇게 헤어지지만 혹시라도 다음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행복하기를 바래. 물론 행복할 수 없을 확률이 더 높겠지. 내 곁에 어머니가 계시는 한 너는 영원히 감옥에 살 수밖에 없을 거야. 하지만 부디 아주 가끔은 밤하늘을 보며 숨 쉴 구멍이라도 찾고 언젠가는 나를 잊고 너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할게. 못난 남편 만나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사랑했다. 안녕. 남자의 독백은 허공으로 흩어지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는다. 이것은 한 남자의 이혼 이야기가 아니다. 잘못된 모성애가 어떻게 한 가정을 파괴하고 사랑하는 두 사람을 생이별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서글픈 보고서이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반복되고 있을 우리 곁의 비극일지도 모른다.